사람들은 흔히 진실을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진실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자기 세계를 무너뜨릴 준비가 안 된 진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살아있을 때 먼저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사람, 위험한 사람, 쓸모없는 소리 하는 사람. 갈릴레오는 하늘을 이상하게 읽는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고흐는 살아있는 동안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니체의 말은 너무 어둡고 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테슬라는 천재라기보다 기이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틀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힙니다. 그런데 너무 잃은 사람은 잊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그 사람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도 비슷한 일을 겪고 있을지 모릅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는데 당신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남들은 다 맞는 길이라고 하는데 당신 눈에는 어딘가 금이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면 유난인 사람이 됩니다. 조용히 있으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과한가? 내가 괜히 혼자 앞서간다고 착각하는 건가? 이 질문으로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회사에서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따라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방향이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다들 바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으니 당신만 입을 다뭅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냥 안정적인 길로 가. 괜히 튀지 마. 가족도 말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냥 가면 된다고요. 그 말이 악의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걱정해준다는 말을 듣고 나면 위로가 아니라 위축이 됩니다. 내가 틀렸다는 판결을 받은 기분이 듭니다. 특히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아직 결과를 보여줄 수는 없는데 방향은 보입니다. 아직 설명은 완벽하지 않은데 구조는 보입니다. 아직 남들은 못 느끼는데 당신은 먼저 이상 신호를 느낍니다. 문제는 사람들은 결과가 나오기 전의 통찰을 잘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싶어 하니까요. 숫자로 찍힌 것만 믿고 싶어 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본 사람은 늘 오해받습니다. 비관적인 사람, 사회성 없는 사람, 혼자만 아는 척하는 사람, 이런 이름표를 붙여버리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정말 당신이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남들이 아직 못 보는 속도를 당신이 먼저 보고 있는 걸까요? 심리학은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원래 진실보다 익숙함을 더 안전하게 느끼는 존재라는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의 솔로몬 애쉬는 아주 유명한 실험을 했습니다. 정답이 너무 뻔한 선 길이 비교 문제를 참가자들에게 보여줬죠. 혼자 보면 누구나 맞힐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집단의 오답에 따라갔습니다. 대표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의 약 3분의 1 정도가 명백히 틀린 다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무리해서 밀려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실을 보는 존재이기 전에 집단에서 버려지지 않으려는 존재였으니까요. 여기에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아모스 트버스키의 연구도 연결됩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더 크게 느낍니다. 보통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약 2배 더 크게 체감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대를 앞서간 사람의 말은 단순히 낯선 의견이 아닙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손실이 생깁니다. 내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따르던 방식이 낡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믿던 질서가 사실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진실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방어합니다. 저 사람 이상해. 너무 극단적이야.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 밀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 오해받는 건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진실보다 익숙한 오류를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말입니다.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쉽습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고장난 시계가 아닙니다. 남들보다 시간대가 앞선 시계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아직 새벽이라고 믿고 있는데 혼자 아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은 틀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어두운데 저 사람만 해가 뜬다고 말하니까요.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유난 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없는 것을 본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본 겁니다.
혹은 이런 장면에 더 가깝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저 멀리 아주 작은 빛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곧 끝납니다. 곧 출구가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에겐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립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한참 남았잖아. 괜히 심한 고문하지 마.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그래서 자주 거짓말쟁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시간 차이입니다. 보는 시점의 차이, 견디는 속도의 차이, 익숙함에서 빠져나오는 용기의 차이. 결국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던 이들 중 많은 사람은 잘못 본 사람이 아니라 너무 일찍 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늘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틀린 게 아니라 세상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늘 집단 쪽에 있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낯선 것을 경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너무 다른 사람, 너무 새로운 말, 너무 이른 신호, 이런 것들은 본능적으로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랫동안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다르면 배척당했고 배척은 곧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러니 사회는 독창성을 칭찬하기 전에 먼저 검열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너무 찐다. 괜히 복잡하게 만든다. 이 반응은 단순한 악의가 아닙니다. 집단이 자기 질서를 지키기 위해 자동으로 켜는 방어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대를 앞서간 사람은 자주 무능해서가 아니라 위험해 보여서 밀려납니다.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너무 이른 말을 해서 고립됩니다. 한마디로 진짜 악당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예민함도 아닙니다. 당신의 고독도 아닙니다. 진짜 악당은 익숙함에 중독된 집단 본능입니다. 낯선 진실보다 익숙한 착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언제나 먼저 새로운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당신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설명해도 반응이 차갑다고 해서 당신 생각이 가치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너무 빨리 본 사람은 원래 외로울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이해한 사람은 원래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아직 그 언어를 번역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느끼는 답답함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먼저 본 사람에게 가장 힘든 건 틀림이 아니라 침묵이니까요. 분명 보이는데, 분명 느껴지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 상태. 그건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기 감각을 버립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들 웃으니까, 괜히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기 자신을 고장난 사람 취급하지는 마세요. 세상이 아직 못 본다고 해서 당신 눈까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순간 우리는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반응 분리학입니다. 누군가 당신 생각을 비웃거나 무시했을 때 즉시 내가 틀렸구나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반응과 진실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했다는 건 그 말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아직 낯설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누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반응은 내용에 대한 평가인가? 아니면 낯섦에 대한 거부감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자책의 속도가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미래 얘기 쓰기입니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하루 3줄이면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왜 이 방향이 맞다고 느끼는가?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드러날 것 같은가? 이렇게 적어두면 남의 반응이 흔들릴 때 내 사고의 축이 남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놀랄 겁니다. 그때 내가 막연히 느꼈던 것이 사실은 꽤 정확했다는 걸 보게 될 테니까요. 세 번째는 소수 검증하기입니다. 모두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대중은 늘 현재의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을 평가하기엔 너무 느립니다. 대신 당신보다 깊이 있는 사람 한 명, 정말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 한 명,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세요. 아무나에게 설명하지 말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만 검증받는 겁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은 이것입니다. 당신 생각을 모든 사람 앞에 꺼내지 말고 진짜 판단할 줄 아는 사람 한 명에게만 정리해서 보내보세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이해받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는 일입니다. 시대를 앞서간 사람들의 진짜 강함은 처음부터 박수받았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던 때, 아무도 안 믿던 때,
아무도 같이 있다고 말해주지 않던 때, 그때도 자기 안에서 본 것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 질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남의 불안 때문에 내가 내 진실을 접고 사는가입니다. 너무 빨리 피는 꽃은 계절을 잘못 만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저 남들보다 먼저 피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누가 당신을 이상하다고 부르더라도 너무 빨리 스스로를 접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은 틀린 사람이 아니라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대를 먼저 본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살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내가 맞았던 경험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혼자 품고 있을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더 선명해지더라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사람들의 오해 뒤에 숨은 심리와 조용한 사람들의 깊은 통찰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